보시면 HBM4까지는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12나노 핀펫을 쓰고 있거든요. 삼성은 4나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이 4나노는 되게 수율 좋고요. 3나노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 네. 2나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점검이 필요하지만 HBM4에서는 삼성이 2월 달부터 생산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번에 제대로 경쟁력을 보인 게 저는 HBM4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오늘 눈여겨본 거는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서 파운드리 수주를 확보했다. 이게 이제 우리 IR 자료에도 나왔어요. 삼성 파운드리한테 가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사실은 TSMC가 상당히 드라이브 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이 파운드리가 데이터 센터 메모리에 들어가는 파운드리 경쟁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그 생태계에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좀 관여한다는 거 저는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뭐 실적 나와준다고 해도 당일에는 항상 좀 이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주가가 시원치가 않아요. 네, 못 산 사람들한테 살 기회 줘야죠. 아, 올라타라. 아니 뭐 일단 지금 단기 실적이 그렇게 뭐 크게 나쁘지 않는 이상은 좋다고 해서 세게 가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좀 피로감 느낄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 실적은 그냥 확인하는 정도고 뭐 엄청난 또 예를 들어서 잠정 실적 나왔을 때 대부분 40조가 상단인데 57조 나오니까 그다음으로 오르는 거지만 그냥 확정 실적이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다음 분기에 대해서는 또 사실 삼성전자도 주는 가이던스가 몇 개 없어요. 미출하량 그리고 스마트폰 방향성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고 좀 숨고르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랑 별개로 이번에 나온 숫자들은 좀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일단 그 디램하고 낸드 모두 다 하이닉스보다 ASP가 좀 더 많이 올랐고요. 삼성은 90% 초반, 그다음에 낸드 같은 경우는 80% 후반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보다 많이 오른 배경인 하이닉스는 HBM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베이스 효과가 삼성이 좀 더 컸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품에 대한 가격 ASP는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출하량이라는 게 사실 그때 재고에 따라서 출하량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가는 재고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빅그로서라는 게 갖고 있는 재고랑 생산한 걸 해서 같이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두 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번 분기는 방향성은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가이던스를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준 거죠.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디램은 하이 싱글 그로스에 낸드는 이제 15% 증가인데 반면에 삼성은 이제 디램은 미드 싱글 그로스에 낸드는 이제 로우 싱글이니까 이렇게 보면 뭐 하이닉스가 더 좋은 것 같지만 1분기가 보면 또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저는 단기적인 실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르지 않으면 괜찮은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기보다는 다른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자동 항법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약간은 그 기류가 좀 안 좋은 상태에서 가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빅그로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사실 디램하고 낸드는 냉정하게 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잖아요. 물론 샌드 이게 좀 뺀다고 치면 근데 마이크론은 항상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글로벌 예를 들어 경쟁사의 빅그로스를 합쳐서 시장 빅그로스는 얼만데 우리는 그거보다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마이크론 최근까지 계속 어땠냐면 예를 들어 마켓 그로스가 얼마면 우리는 그거보다 항상 낮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숫자를 맞춰보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걔가 낮으면 누가 높아야 되는데 전자랑 SK하이닉스도 안 높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 좀 저는 숫자 조각이 안 돼도 저거 해보니까 뭐 그냥 솔직히 마이크론도 저는 사실 뭐 물론 뭐 저희가 그 한마디로 말해서 파인 튜닝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냥 단기적인 그 방향성의 색깔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전체 함 내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느냐를 보면 아직까지는 큰 레인지 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는 서로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1등, 2등, 3등에 삼성이 이제 디램에서 많이 좀 회복되는 것 같고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뭐 2월 달부터 양산을 했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뭐 보고서에서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좀 안 좋잖아요. 약간 동문서답이긴 하지만 근데 삼성 파운드리가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HBM 로직 따위 때문에 지금 출하량이 많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식의 변화가 어차피 마이크로는 이번에 뭐 나냐텍 같은 경우에도 소캠 캠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SMC가 대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뭐 엔비디아 TSMC가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많이 배려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론도 자세히 보면 캐파 67%가 타이완이에요. TSMC 일하다가 번아웃 되면 마이크론 가서 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배려는 있지만 어쨌든 뭐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이 HBM에서는 당연히 D램처럼 할 줄 알았는데 좀 많이 3에서는 많이 우리를 실망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더 자신 있게 HBM4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특히 로직다에 대한 얘기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런 변화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마이크론이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다 그냥 시장 출하 정도에 맞추는 건데 말을 다르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될까요? 봅니다. 어차피 팔 때가 정해져 있고 살 때는 많지만 팔 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LTA에 대해서도 너무 우리가 압박을 줄 필요 없는 게 일단 내년까지는 공급 타이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구매처 입장에서도 명분이 필요하죠. 회사를 단일.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내가 잘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말 한 4, 5년 뒤에까지 이제 LTL을 맺는다고 그게 뭐 엄청나게 커미트먼트가 된다고 하기에는 어차피 또 팔아야 될 세상이에요. 결국 뭐 캔슬하면 끝이죠 뭐. 캔슬해도 또 얼마나 세게 컴플레인 하겠어요. 어차피 계속 같이 가야 될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보다 그냥 가점화된 시장 내에서 너무 거기에 리소스 쏟으면 저는 큰 영향권은 없는 것 같아요. 점유율은 유지가 되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 뭐 빗크로스 차이 생산 캐파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수율이나 어떤 제품에 있어서 일부 뭐 미스 같은 건 있지만 이제 삼성이 이제 완전히 그 이상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오히려 다른 방향성하고 어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오늘 눈여겨본 거는 어쨌든 그 로직 다이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해서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HBM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대부분 다 이제 삼성전자에서 홍보하는 자료긴 합니다. 원시 D램 발열 문제도 없고 잘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로직 다이가 어쨌든 4나노에서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TSMC가 이게 최근에 이제 미국 심포지엄 자료예요. 미국의 고객사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하는 TSMC 자료인데 보시면 HBM4까지는 경쟁사들은 아직까지 12나노 핀패스 쓰고 있거든요. N2라는 거는 노드 12라고 해서 TSMC 12나노 핀패스 쓰는데 삼성은 4나노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이제 로직 칩의 경쟁력이 많이 제고됐다고 봐야 돼요. 삼성이. 예. 삼성이.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TSMC도 HBM5부터는 이제 고객사들도 N3P 공정을 쓴다는 세계로. 거죠. 3나노를 쓰니까. 근데 삼성이 일단 4나노는 되게 수율 좋고요. 네. 3나노도 많이 좀 개선이 됐고 네. 2나노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점검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뭐 3나노도 이제 삼성이 어느 정도 수율이 이제 게이트 오버랜드 공격이긴 하지만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로직 칩의 경쟁력 그리고 나서 밴드위드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기존의 3일 때보다 지금 우리 4일 때는 5.9배 밴드위드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HBM5에서는 21배 올라갑니다. 그 말은 그만큼 트랜지스터든 뭐든 다 올라가기 때문에 네. 수요의 방향성. 그래서 오늘 했던 질문 중에 커머더티가 컨벤셔널 디램이 HBM보다 마진이 좋은데 오히려 웨이프 할당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냐는 유사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HBM이 큰 방향성에서 또 우리가 이게 워낙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탈하면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뭐 단기적인 마진보다는 기술적인 또 이게 난이도가 높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칩 기술도 중요하지만 스태킹 기술에 그다음에 로직 칩과의 결합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리더십을 또 살짝 잃어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당장의 마진보다 이게 중요한 방향성인데 이게 TSMC 자료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2029년 되면 이 밴드위드스가 34배라는 거는 그만큼 메모리 많이 다르라는 거고 로직 칩의 경쟁력도 올라가야 되고 당연히 로직 칩의 뭐 트랜지스터 숫자도 기하급수로 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제시한 자료라면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그냥 안 들어주는 애들의 데이터니까. 예, 양산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래서 삼성이 HBM4에서 특히 이번에 드디어 우리가 예전에 삼성하면 뭐 패키징도 하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도 하고 로직칩도 하고 다 해서 삼성이 종합 반도체라고 했는데 뭔가 보면 엇박자가 많이 났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이제 그 메모리와 로직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게 제대로 경쟁력을 보인 게 저는 HBM4라고 보고 있고요. HBM4가 전체 HBM 출하의 절반이 넘었다고 얘기했던 것도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그거는 그냥 그거는 이제 하반기 자연스러운가요?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루빈이 조금 늦어집니다. 루빈이. 올해는 블랙엘이 엔비디아의 루빈 얘기하시는 엔비디아 거예요? 루빈이 좀 이슈가 있어서 근데 뭐 크게 늦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마 4분기 돼야지 크로스오버가 날 거고요. 뭐 근데 HBM4에서는 삼성이 2월 달부터 생산했다는 거 그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고객들도 삼성의 HBM4에 대해서 원시 디램과 로직 다이도 영향을 줬고 또 전체적으로 패키징도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자신감이 이제 4E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저도 들어서 이게 생각보다 의미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좀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고 똑같이 이제 SSD도 삼성의 이제 랜드 가격도 사실 하이닉스보다 지난 분기에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결국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SSD에서 삼성의 경쟁력을 좀 거기서 저희가 더 확인할 수 있고 엔터프라이즈 SSD의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 리드 앤 라이트 속도가 네. 스토리지가 제일 좀 슬로우하거든요. 로직이 제일 빠르고 디램이 두 번째로 빠르고 이제 스토리지가 느린데 그거를 제고시키는 게 컨트롤 IC이기 때문에 그쪽도 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메모리를 이제 경쟁력을 높여주는데 그 로직 칩 때문에 경쟁력이 높아지는데 그 로직 칩에 또 파운드리한테는 또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삼성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한테 매출에 또 원천이 되니까 그렇죠. 이게 서로 이제 융합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메모리의 경쟁력을 같이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드디어 이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드디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삼성에 관심 있는 분들도 제발 빨리 올라와줘 경쟁력 갖춰줘 하면서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가져가는 전략들이 이제 방향성을 좀 경쟁력을 많이 높이는 방향으로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뭐 파운드리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겠지만 물론 뭐 가동률이 엄청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삼성의 파운드리 자체적인 경쟁력 TSMC한테 고객들 입장에서 TSMC가 워낙 이제 좀 가격도 좀 비싸게 받고 또 전체적으로 기다려야 되니까 네. 삼성이 이제 이온화 역할을 해줄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실망을 시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그 파운드리 중에서 특히 메모리용 로직 파운드리는 이제 정말 대화가 되는 것 같고 이런 인더스트리적인 상황과 함께 두 번째는 오늘 또 했던 수주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그 부분도 뭐 시장에서 질문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딜까. 그래서 뭐 제가 오늘 그 고객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서 파운드리 수주를 확보했다. 그게 이제 우리 IR 자료에도 나왔어요. 단순하게 컨콜에서 뭐 말로 또 다른 말한 게 나온데 아니라. IR 자료에도 있어서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한테 가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사실은 TSMC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PU도 있지만 CPU 전 단계인 제품도 우리가 강의의 범위로는 포토닉스라 부르고 최근에 뭐 포토닉스 관련 기업들 주가 많이 갔죠, 미국에서. 모멘텀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이 어떤 것일까를 조금 추측을 해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지금 좀 많이 하는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가 많이 합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랑 타워라고 이제 이스라엘 회사인데 거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그래서 트랜시버에 들어간 이런 제품들 대표적으로 포토 디텍터나 뭐 모듈레이터, 뭐 커플러 어떤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쪽 파운드리가 글로벌 파운드리가 올해 매출 목표가 2배 느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잘 이렇게 알면 안 글자만 됩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강반도체라고 보시면 아프리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아마 트랜시버 쪽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삼성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왜냐면 이게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삼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파운드리가 지금 메모리용 왜냐면 삼성이 아직까지 HPC랑 AI 가속기에는 아직 상대적으로 TSMC랑 격차가 큰데 그런 주변 제품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메모리에 들어가는데 데이터 센터 메모리에 들어가는 네. 로직칩 그 파운드리 경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제품들을 수주를 받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 생태계에 상당히 의미 있게 이제 좀 관여한다는 거 저는 그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 중에 하나가 포토닉스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뭐 이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고 어떤 고객인지는 그래도 대충 눈치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의 변화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트랜시버 말고 트랜시버보다 이제 파워 시그널을 훨씬 더 줄여주는 레이턴시를 줄여주는 게 이제 TSMC의 이제 한마디로 해서 CPU인데 TSMC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키징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인테그리티 서킷이랑 포토닉 인테그리티 서킷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사실 스케일 업용, 스케일 아웃용 동시에 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이런 수주 받은 거는 저는 시장에서 많이 간과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또 상당히 나중에 전체 메모리와 로직 파운드리와 그다음에 기타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데는 상당한 좀 중기적으로는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고객이 다 이제 관련된 고객들이기 때문에 네. 빅테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저는 그 부분은 좀 약간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아직 시장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이거를 해석을 네네. 제 기준 해석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뭔가 파운드리라는 게 설계를 받아서 뭘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계를 통해서 뭘 만들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 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루멘텀이나 뭐 코이런트나 이런 회사들이에요.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원래는 TSMC한테 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쉬워 보이니까 삼성전자한테 줬다는 거를 삼성이 이번에 강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간과했다. 그래서 센터장님 보시기엔 그게 되게 파운드리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 트랜시버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솔직하게 말했지만 얼추 비슷하죠. 맞습니다. 네, 얼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에 이해하시라고. 줬던 물량의 일정 이원화가 됐는지 아니면 네. 새로운 고객이 나타나서 그걸 줬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 센터 생태계에 많이 있어야지 로직칩도 뭔가 그럼요. 기회가 생기는 거지. 그런 주식도 다 오르거든요. 예, 근데 뭐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가 지금 가보면 이제 우리 모바일, 오토 이 중심인데 HPC도 물론 있긴 하지만 약간 주변적인 제품이 많고 가속기 제품은 뭐 아주 큰 고객들은 아직은 별로 없어요. 물론 큰 고객이라면 그럭도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리벨리온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그러기 엔비디아 인수하니까 아닌 거 아니냐는데 그러고 원래 삼성이랑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어요. 네. 인수하기 전에도.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데이터 센터 생태계의 레거시가 되든 아니면 새로운 이런 니치 플레이가 되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생태계 영역을 확장하다 보면 그 고객이 메모리도 사거든요. 그렇죠. 그 고객이 또 뭐 다양한 제품을 사기 때문에 그런 엑스포저를 넓히면서 왜냐하면 TSMC는 계속 바쁠 거고 그래서 그런 구심점을 만드는 측면에서 저는 되게 좋게 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파운드리가 구심점이 되면 예. 센터장님 보시기에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된 효과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익으로만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레이팅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좀 과한가요? 예, 이거는 너무 이제 하여튼 너무 격차가 크니까 네. TSMC가 올해 희망을 담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부 목표가 시장 점유율이 75%더라고요. TSMC요? 예, 올해 560억 불 투자하고 내년에 이제 800억 불 캐펙스 네. 일으켜가지고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더 만들어 갈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도 이제 오늘도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HPC, AI 그다음에 오토 쪽으로 파운드리를 확대하겠다. 뭐 어차피 메모리는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28년까지도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게 28년까지도 괜찮아요? 예,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이제 대만에 가고 이제 대만에서도 중국 관련된 기업들 좀 미팅을 좀 해보니까 SMIC나 이런 애들이 내년에 올해 설비 투자가 줄더라고요. 중국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참고로 예, SMIC는. 캠팩스가 주는 이유가 네. 장비가 없어서 TSMC가 장비를 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대규모 계약을 하다 보니 근데 파운드리에 들어가는 장비랑 메모리에 들어가는 장비랑 비슷한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요 병목으로 생각하는 게 ASML의 EUV, 램리서치의 DRI, 그다음에 ASM, 이것도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되게 비슷하죠. 처음 봤네요, 전 그거는. 여기 ALD, 여기 시장 점유율 한 55% 되고요. 램리서치는 이제 DRI는 100% 정도 되고요. ASM EUV 100%고 텔에 웰프 포토 90% 넘습니다. 그러니까 90% 100%에 넘는 장비들을 누가 독점을 하면 나머지 애들이 못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만큼은 캐파 증설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캐펙스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프라를 깔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런 건물 유틸리티와 관련된 거 막 지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캐펙스는 늘어도 실제 캐파가 증가가 안 되면 시장에 뿌려지는 칩은 똑같이 부족한 걸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8년에도 저희는 지금 분위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급이. 메모리 수급이 28년까지도 빡빡할 수 있다. 저는 타이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내년은 뭐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다 장기 계약한 네. 거고 28년에도 좀 그런 징후들이 살짝 보이는 게 TSMC가 목표가 시장 점유율 90%인 것 같아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투자를 안 하는데 뭐 모든 장비에 다 독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메모리 기업들도 바게닝 파워가 있으니까 메모리 기업들도 당연히 장비를 많이 확보하는.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잘 사니까. 예, 근데 이제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을 달라는데 90불 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뭐 앞으로도 계속 늘긴 늘리지만 수요 느는 속도보다 장비가 인수되는 속도가 슬로우하면 그게 이제 결국 이제 공급 병목이 되는 거죠. 그 부분 보는 거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저도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고 이제는 이제 수요가 중요한데 결국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보고서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늘 삼성 IR 자료에도 AI-랜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사업부에 AI-랜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AI-랜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6G 하면서부터 기지국을 데이터 센터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데이터 센터는 다 통신 장비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스케일 아웃, 스케일 업이 네.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건데 피지컬 AI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이제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공개한 AI5의 그 스펙인데 192기가바이트거든요. 램이, D램이. 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정말 엔터프라이즈 중에서 로우 레벨 아주 약간 중소기업
그러니까 약간 중대형, 대형은 아니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는 1테라 다니까 좀 아닌 네. 거고.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중에서 약간 미들급은 이 정도 달거든요. 네. 서버에. 서버 정도로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자동차 한 대. 예, 유닛이 이 서버랑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A15에 AI5에 참 이렇게 뭐 메모리가 많이 대부분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마 그래픽 디램일 가능성이 커요. 로파워를 쓰다가 AI4부터 그래픽을 넣고 그래픽을 쓰다는 건 훨씬 비싸다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AI5부터는 이제 또 그래픽이 되고 그리고 AI6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아마 한 5천 탑스 되겠나요? 5천 탑스를 위해서 더 많은 이제 그래서 이게 거의 서버급 중형 서버급이 이제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부드럽게 넘어가면 이제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AI 캐즘이 와도 강도가 약할 수 있다 그렇게 사이클의 예. 하락폭도 약할 거. 사이클이 있긴 있겠지만 덜 빠진다는 캐즘이 얘기네요. 있더라도 캐즘의 기간이 짧거나 캐즘의 깊이가 폭이 적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TSMC도 이 자료가 이번에 북미 심포지엄 자료인데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쪽도 있지만 뭐 그것까지 제가 오늘 강조하기에는 좀 너무 그러면 너무 낙관적일 것 같아서 일단은 레벨 2 플러스까지는 이미 시장에 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AP가 대부분 이제 5나노, 3나노, 2나노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같은 경우도 베이스밴드 같은 경우 3나노, RF 4나노, 서데스 16나노, 그다음에 센서 같은 경우에도 뭐 16나노. 그다음에 뭐 MCU는 좀 아직까지 올드긴 하지만 그래서 MCU도 지금 핀펫이 나오는 게 시작해서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도 점점점 미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미세화가 된다는 건 그만큼 트랜지스터 숫자가 많아지는 거고 그만큼 메모리의 용량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포텐셜이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이제 결국 공급은 아까 그 얘기 장비 네. 바틀렉이고 수요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AI 요즘 제일 시끄러운 게 오픈 AI잖아요. 그래서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후에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픈 AI는 제가 봐도 네. 결국은 이제 이 단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젠슨항이랑 뭐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캐즘 안 오게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좀 부드럽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처로서 투자 대상으로서 투자 수요처로서 데이터 센터만 믿기에는 본인도 불안하니까 희주국의 데이터 센터 마지막은 이제 피지컬 AI까지 그렇죠. 그게 부드럽게 되면 캐즘이 짧아지는 거고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잘 되면 이제 주가는 레벨업 되는 거고 이분이 잘 안 되면 뭐 박스권이지 않을까